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생생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사연 낭독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이복순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사돈의 달콤한 거짓말과 뜻밖의 결말이라고 하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가 된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 거예요. 저 자신도 아직 꿈인 것 같아서 가끔 뺨을 꼬집어 보곤 하거든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 큰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사돈어른과는 그동안 명절 때나 가끔 만나는 정도였어요. 사돈어른은 서울에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뭘 하시는지는 잘 몰랐어요. 다만 항상 좋은 차를 타고 오시고 옷도 비싼 걸 입고 오셔서 꽤 잘 사시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사돈어른이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과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사돈,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눈을 반짝이시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거실에 앉아서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랄 제안이었어요. 사돈, 저희가 지금 엄청난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고 앞으로 10년은 대박이 날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만 조용히 투자 제안을 하고 있어요. 사돈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니까 노인 케어 로봇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을 돌봐줄 로봇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단순히 돌봐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체크도 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에 연락도 하고 심지어 간단한 요리까지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고 있는데요. 10년 후에는 노인분들이 지금보다 2배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다 바빠서 부모님 모시기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로봇이 나오면 얼마나 팔리겠어요? 사돈어른이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사돈어른이 태블릿을 꺼내서 로봇 사진도 보여주시고 시연 영상도 보여주셨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로봇이 할머니한테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심지어 간단한 반찬까지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로봇 하나당 가격이 3천만 원인데 벌써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노인복지 예산으로 대량 구매할 예정이고 일본이랑 중국에서도 수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년 안에 투자금의 10배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배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이런 큰돈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돈어른이 최소 투자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돈이니까 특별히 더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저희가 그런 큰돈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사돈어른이 사돈들이 너무 겸손하시네요. 반찬 가게도 잘 되고 계시고 아파트도 있으시잖아요.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사돈어른이 가신 후에 남편과 밤새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 글쎄, 사돈어른이 거짓말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앞으로가 걱정되긴 했어요. 반찬 가게 수입도 예전만 못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작은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노후 걱정도 덜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사돈어른이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사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다른 분들도 투자하고 싶어 하셔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괜히 조급해지더라고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우선 3천만 원 정도 투자해보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돈이 전부였지만 사돈어른 말씀대로 1년 후에 10배가 된다면 3억이 되는 거니까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돈어른께 연락을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돈,
정말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1년 후에는 저한테 감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계약서도 가져오시고 투자 설명서도 주시고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한 건 작년 10월이었어요. 사돈 어른이 앞으로 매달 진행 상황을 보고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수익이 생기면 일부는 먼저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라고 하셔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첫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사돈 어른이 문자로 로봇 시제품 완성되었습니다. 정부 승인 절차 진행 중입니다. 일본 바이어 미팅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계속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잘 진행되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11월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사돈 어른이 생산 설비를 늘리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추가 투자하시면 수익률을 더 높여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는 더 투자할 여유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사돈,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추가 투자 안 하시면 기존 투자금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투자자들은 다들 추가 투자하고 있는데 사돈만 안 하시면 곤란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어요. 이번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남편이 여보, 이게 맞나? 하면서 걱정했지만 사돈 어른이 곧 큰 수익이 날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하시니까 믿고 따라갔어요. 12월에 또 추가 투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중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왔는데 생산량을 맞추려면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금 참여 안 하시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렇게 또 설득하시더라고요. 이때쯤 되니까 저도 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추가 투자만 요구하시고 정작 수익은 언제 생긴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돈 어른, 그동안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부터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돈 어른이 좀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게 아직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지 않아서. 하지만 곧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돈 어른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해도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시고 문자 답장도 늦게 오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올해 1월 어느 날 큰아들이 갑자기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그날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아빠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 말이 사돈 어른이 사기를 쳤다는 거였어요. 엄마, 장인어른이 투자 사기로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그동안 여러 사람들한테서 수십억을 받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돈 어른이 사기꾼이라고? 엄마,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 노인 케어 로봇 회사라는 것도 가짜예요. 실제로는 그런 회사도 없고 로봇도 없어요. 그냥 다른 회사 제품 동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준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했던 사돈 어른이 사기꾼이라니. 그동안 보여준 자료들도 다 가짜였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큰아들이 엄마, 혹시 장인어른한테 돈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고 해서 5천만 원 정도. 라고 했더니 큰아들이 엄마, 그게 다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 털어놓았어요. 총 8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처음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 아파트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말했더니 큰아들이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엄마, 그럼 지금 저희 집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바보였나 봐.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심각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생활은 어떻게 할지. 큰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사돈 어른은 벌써 해외로 도망간 상태였고 받아간 돈도 대부분 다른 용도로 써버린 상태였어요. 경찰 말로는 돈을 돌려받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집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반찬 가게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고요. 매일 밤 잠도 못 자고 후회만 했어요. 왜 그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사돈어른을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아이들한테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만 계속 돌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상심하셨어요. 내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내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서로 자책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큰아들이 엄마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까지 저희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이럴 때 도와드리지 못하면 자식이 아니죠.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아들도 엄마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일단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세요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을 보내줬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동안 단골 손님들한테 반찬을 팔면서 정말 성실하게 장사했거든요. 가격도 착하게 받고 맛도 좋게 하려고 노력했고 손님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기를 당해서 가게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장님 반찬이 그리워서 왔어요. 다시 장사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한 할머니는 사장님, 저희가 개를 하나 만들어서 돈을 모았어요. 이걸로 다시 장사 시작하세요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다른 단골 아주머니는 사장님, 제가 작은 가게 하나 알아봤어요. 임대료도 싸고 위치도 괜찮아요. 한번 보러 가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단골 손님들의 도움으로 다시 조그만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 가게보다는 훨씬 작고 초라하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처음엔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 사정을 아는 단골 손님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가게를 추천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사장님이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반찬도 맛있고 가격도 착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점점 새로운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사장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구나. 그래도 꿋꿋하게 다시 시작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가게가 예전보다 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반찬 사러 오시는 분들이 생기고 단체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정말 뜻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작년 말쯤인가 큰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 장인어른 잡혔대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에 도망가 있던 사돈어른이 결국 붙잡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기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돈어른이 해외에서 투자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준다는 거였어요.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3천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포기했던 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니. 그 돈으로 아파트 대출부터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게 확장하는 데 썼어요. 이제는 예전보다 더 큰 가게에서 더 많은 종류의 반찬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의 도움도 받고 아이들의 효심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정직하게 장사했던 게 결국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평소에 손님들을 속이거나 대충 장사했다면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사기를 당한 것 자체는 정말 안 좋은 일이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걸 많이 배웠어요. 첫째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돈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돈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였죠.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충분히 알아본 후에 결정해야 해요. 둘째는 평소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를 도와준 단골 손님들도, 효심으로 도와준 아이들도 모두 평소에 제가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인 것 같아요. 셋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저희 가게는 예전보다 훨씬 잘 돼요. 단골 손님들도 더 많아졌고 수입도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직도 가끔 동네에서 사장님이 사기당했다가 다시 일어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증거인 것 같아서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른 어르신들이 투자 이야기 같은 걸 하시면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섣불리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경고해드리죠.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제안하는 투자 이야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절하기도 어렵고 의심하기도 어렵거든요. 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가족이든 친척이든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리는 투자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저처럼 사돈이나 친척을 통한 사기도 있고 전화로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투자라며 유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지금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100% 안전한 투자. 이런 말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죠.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사돈어른이 정확히 그런 수법을 썼어요. 처음에는 최소 5천만 원이라고 했다가 사돈이니까 특별히 더 적은 금액도 괜찮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 추가 투자를 요구했죠. 그리고 항상 곧 큰 수익이 날 거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 지금 안 하면 후회한다. 이런 식으로 압박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뻔한 사기 수법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평생 반찬 가게 하면서 큰돈 벌 기회가 없었는데 갑자기 10배 수익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그리고 사돈어른이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거짓말이라는 걸.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결국 최고의 투자라는 걸요. 지금 저희 가게 단골 손님 중에 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장님, 돈은 흘리는 땀만큼만 벌리는 거야. 땀 안 흘리고 벌려는 돈은 다 독이 되어서 돌아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좋은 재료 골라오고 정성껏 반찬 만들어서 파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게 진짜 제 돈인 것 같아요. 투자로 벌려던 그 큰 돈보다 훨씬 든든하고 뿌듯해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도 가끔 가게에 놀러 와요. 할머니, 반찬 맛있어.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아들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정말 존경한다고 해요. 어머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들도 엄마 덕분에 인생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엄마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해요. 제 실수가 아이들한테는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사기 피해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돈어른이 숨겨둔 재산이 더 발견되어서 피해자들한테 추가로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2천만 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 총 5천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처음 투자한 8천만 원에서 보면 아직 3천만 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 돌려받게 되니까 정말 감사해요. 이 돈으로는 가게를 더 확장하거나 하지 않고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해요. 작은 아들이 내년에 결혼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사기당해서 결혼 자금까지 써버렸는데 이렇게 돌려받은 돈으로라도 아들 결혼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이제 작은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반찬 가게 때문에 멀리 못 가봤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게 문 닫고 근처 관광지 구경하러 가거든요. 지난번에는 경주에 다녀왔는데 불국사도 보고 첨성대도 보고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여행 많이 못 해봤는데, 이제라도 함께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기 사건이 있기 전에는 돈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 이웃의 따뜻함, 건강,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상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8세 이복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복순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사연 어떠셨나요? 사돈의 투자 제안에 넘어가 전 재산을 잃었지만 결국 이웃들의 따뜻한 도움과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이 경험을 통해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깨달으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나 들려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